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시TV입니다. 왜 갑자기 요즘에 정치판 뉴스를 봤을 때 지금 가장 하드로 두고 있는 게 지금 김경수 북관에 대한 문제죠. 강복절 특사 뭐 이런 거겠죠. 뭐 당연히 뭐 형기를 다 뭐 채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뭐 복권을 하게 되면 뭐 정치에 뭐 이렇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나 보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딱 이게 봤을 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평론을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일단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 누구의 편견을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건만 딱 접했을 때 이걸 보고 내가 바로 느낌을 먼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딱 봤을 때, 이거 봤을 때, 김경수가 풀려난다. 김경수를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해준다.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어쨌든 대통령의 완전한 그런 고유 권한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한동훈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이제 여권이나 야권이나 지금 원래 이제 여권에서는 이제 한동훈이가 잘 됐으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권에서도 이제 인력풀이 다양해야 되잖아요.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 중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인력군 중에서는 한동훈이, 그 다음에 금강원장 하는 사람 있죠. 이복현, 그 다음에 이원석, 요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원석 한테 너무 실망했고, 금강원장도 요번에 뭐 UMF 팀원 이런 사태를 보고 나서 저 사람도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동훈밖에 없다 생각이 든다. 뭐 오세훈 솔직히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그다가 뭐 홍준표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권도 뭐 인물이 없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요번에 그런 선거가 잘 치러졌으면 솔직히 인력이 되게 많았을 텐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리자면 저는 다음 정권도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보통 그런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권이 넘어가는 경우는 보통 10년 주기라고 하잖아요. 뭐 문재인이가 워낙 못해가지고 5년 만에 그런 케이스가 없다 그러잖아요. 문재인 같은 경우 워낙 그렇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인기관리 했는데도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5년 만에. 그런 케이스도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넘겨줬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한동훈이가 잡고 이제 한동훈의 그런 이제 인물들을 다시 꾸려 나가야겠죠. 뭐 주진우라든가 이런 사람이 몇 번 보이긴 합니다. 각경택 그런 감독의 동생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뭐 검찰 뭐 이렇게 다양하지 않다 하는데 똑똑하긴 똑똑한 것 같아요. 검찰들이 박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거기서 인재풀이 계속 나오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거부감이 없어요. 뭐 판사나 검사나 뭐 기업가 같은 사람들 해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 차기 대선은 좋지만 대선에서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는 그림을 그렸으면 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야권의 대항마로 이재명인데, 이재명이랑 둘이 붙었을 때는 왠지 느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야 아슬아슬하게 이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림을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재명을 상대로는 왠지 이길 것 같아요. 큰 걱정이 안 됩니다. 범죄자랑 검사랑 대결이잖아요. 그 그림 자체가 거기서 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사실 그런 건 걱정이 안 하는데, 이제 그런데 갑자기 김경수 이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갑자기 좀 당황스러웠어요. 김경수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저는 이제 사실은 뭐 문재인이 때문에 사실은 야권에서 돌아서는 입장인데, 만약에 문재인이가 안 했으면 저는 이제 아직도 중간자적 입장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냥 중간지대거나 아니면은 노무현 쪽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이다 워낙 질려가지고 저는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김경수 하면은 뭐 서울대 인류학과 나와가지고 뭐 노무현 비서관 이밖에 없잖아요. 선거도 몇 번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그렇게 해서 뭐 경남지사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 노무현의 그런 그게 잔상이 남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 노무현 때문에 뭐 눈물도 많이 흘려봤지만 지금은 완전 무슨 신이 된 것 같아. 신. 간우 장비 이런 거 있잖아요. 간훈장도 솔직히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역화가 돼버렸잖아요. 세월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5.18, 세월호, 노무현 이런 거잖아요. 성역화 돼버렸잖아요. 완전히. 거기서
어떤 건전한 비판도 할 수가 없잖아요. 노무현 혹자들은 말합니다. 어떤 그런 정확한 근거에 의하면 아이 돈 자기 자식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돈을 받고 부끄러워서 자살했다. 이게 팩트잖아요. 근데 이 팩트를 다 감정적인 걸로 통해서 이제 후소해버리니까 뭐 정확한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그 검찰을 고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단지 사람들이 불쌍하게 돌아가셨다는 그 하에 그러는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시시할 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게 되면은 공소권 없으면 시해버리잖아요, 그냥. 특히 그런 사람들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 노무현, 그 다음에 저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박원순하고 정의당에 또 한 명 있잖아요. 노회찬. 이런 사람들. 예. 마치 죽음으로써 자기의 면죄부를 받은 그런 케이스가 돼버리잖아요. 죽음으로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민주당의 그런 운동권들은 그런 거를 완전히 성역화 해버리잖아요. 예. 죽음으로써 무슨 죄값을 다 면제했고 완전히 신화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문화가 어느 순간 싫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냥 피해버리네, 현실을 부정해버리고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네.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멋있긴 했어요. 진짜 남자답다. 자기 잘못했는데 자기 죽음 한 방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지켜주고 가는구나. 자기 한 방으로 목숨을 건짐 인해서 남자답다. 문재인에 비하면 솔직히 남자다운 거죠. 하지만 그 사람도 부끄러운 짓을 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나고 났을 때는 정확하게 팩트는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문재인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인간적이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만 인정하고 싶어요. 다만 죄값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일단 그렇게 됐고, 죄송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하다 보니까 제 논점은 이제 흐려졌네요. 예. 잠시 감상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이명박이 아니라 저기 누구죠? 이재명이 이렇게 두 명이 대결해야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 저 김경수를 완전히 저렇게 선거가 뛸 수 있는 몸으로 풀어주려고 하는 걸까? 마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만 남은 상태잖아요. 휴가에 복귀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친윤 그룹에서는 지금 오늘까지 뉴스는 그겁니다. 아직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다. 당대표 한대훈 당대표 당신이 국가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중간에서 그렇게 이간질이라든가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신복일 수도 있는 거죠. 진짜로. 한동훈이 어떤 꿈꾸는 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말을 좀 믿고 싶어요. 한동훈이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분은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들 어쨌든 간에 가장 밑에 있는 그 참모들은 더 이렇게 모시고 싶겠죠. 자기네 주구는 진짜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 또 그런 측면, 이 정권이 여기서 끝나면 아니지 않습니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같은 사람들한테 의해서 또 그런 전철을 밟아서 5년 만에 저 정권을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저는 좀 조심스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둘이 잘 그림을 케미가 좀 맞게 가야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한테 먼저 던졌잖아요. 그 사람한테 자기 반성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한테 사면 복권하면 안 된다. 이게 먼저 원래부터 주장했던 바인데 이번에 어떤 평가에 의하면 이재명이 그런 필드를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의 속마음은 안 그렇지만 다양할수록 좋다 하면서 김성수 지사가 나오는 걸 반긴다.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삽족도저도 아는 사실인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파이가 야권의 파이가 커져 버리는 거잖아요. 한쪽을 쏠렸던 누가 말하더라고요. 이제 조국이가 예전에 튀어나오지 않았으면
이번 선거 판도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조국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 야권의 그런 파이가 커지는 바람에 이 표가 분산됐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약간 분위기 안 좋다. 이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거를 뭐 이재명이 그런 것도 아니고 여당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그 한다 생각하니까 조금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지금 맨날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당신이 그런 거 할 처지냐고. 지금 뭐 정치 그런 뭐 이렇게 뭐 전략 짜고 이런 거냐고. 민생 살려고 해야 돼. 저는 그때는 솔직히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또 대통령실에서 무슨 또 이게 꿍꿍이 속을 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간에 당대표가 잘 되고 여당이 잘 되고 잘 굴러가야 뭐 정권 재창출도 있는 건데 지금 뭐 거의 그 대통령실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정치에서 뭐 자기들이 뭐 세력을 키우거나 이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음모 뭐 꿈이나 싶으니까 아, 얘들이 정신 못 차렸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 어쨌든 정치 같은 건 어쨌든 여당 대표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거 맡기고 또 되도록 최대한 협력해서 해야지 이거 뭐 힘겨루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둘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렇게 삐걱대걱 되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또 이거대로 또 여당 안에서 싸움 나고 이런 걸 원하는 그림입니까? 대통령실에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좀 한동훈 대표고 좀 잘 할 수 있게 좀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를 뭐 좌파라고 의심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새로운 대안이 있는 거예요? 뭐 건성동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니 뭐 대안책이 확실한 그런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 대안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자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희룡이 다시 하는 거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압도적인 국민들이 지지에 의해서 62%는 당 지지에 의해서 한동훈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로 갖다가 그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가셔야지 이것도 중간에서 그 장난질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답답한 속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당해봤네. 왜 똑같은 그렇게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거를 왜 또 그렇게 전체를 밟으려 하시는 건지 진짜 그래 파이를 키워가지고 이재명이 한테 갈 표를 갖다가 뭐 김경수로 해가지고 뭐 둘이 뭐 엠빵 해가지고 한동훈이를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 거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그래? 뭐가 더 유리할까? 이 생각 해보는 거죠. 하지만 이재명 어차피 둘이 붙어갖고 1대1 다이다이로 해가지고 이기면 되잖아요. 근데 김경수라는 사람은 노무현의 그런 짙은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을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느낌이. 예. 이상하다. 저 사람은 약간 좀 느낌이 다른데 이재명이 같은 어쨌든 범죄자 어떤 사람 그런 거예요. 이게 조국처럼 개인적인 그런 개인 비리 그런 짜투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구멍가게 같은 그런 죄인 아니고 선거사범이지 않습니까? 선거사범은 의외로 되게 크게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더 이렇게 조국에서 쪼잔해 보여서 더 크게 묻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더 중대한 사건으로 여기는 그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범죄자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불안감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대통령실이 왜 저럴까? 대통령이 또 왜 저럴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뭐 며칠 사이 결정이 나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말 그 대통령이 한동훈을 사랑하는가? 한동훈을 진짜 대통령 만들어줄 생각이 있는가? 이번에 느껴지겠죠. 근데 느낌이 이상하게 언론들이 자꾸 언론은 사실 야당 편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거의 다 80% 이상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뭐 완전 사면 복권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래도 한동훈이가 잘 돼야 자기가 잘 되는 거니까 뭐 순망치 않은 관계잖아요.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번에 그걸 안 해줄 것이고 만약 한다 치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거고 뭐 진짜라 뭐 윤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찐년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런 자존심 싸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죠. 저도 지금 자존심 때문에 회사를 나왔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피를 받고 또 이제 지금도 힘들지만은 자존심 안 세우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이거 뭐 다 말아먹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이번 선거에. 어쨌든 그래도 그렇다고 다 때려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잘하고 가야 역사에 남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에서 잘 될 수 있는 사람 밀어줘야지. 지금 이 판에서 깽판 나가지고 이재명이 뭐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진짜 대통령 만들어줄 일이 있습니까? 그게 당신의 본심입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해가지고 저는 지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어떤 판결을 하시는 게 좋을 건지 뭐 저라면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이재명과 한동훈 대표가 다이다이로 1대1로 맞서는 그림을 그려갖고 대선에 나가야지 한 사람이 더 껴가지고 파이가 커져가지고 그렇게 분산되는 게 오히려 나쁠 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다는 대안책이 나와갖고 김경수가 그렇게 대항마가 된다 그러면은 좋은 그림이 안 날 것 같아요. 예. 약간 한동훈이랑 이제 그 김경수랑 이미지가 좀 나쁜 이미지가 서로 아니다 보니까 예. 조금 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이제 김경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양이 도와주다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양이는 거의 싹 닦잖아요. 지금 책 열심히 팔아가지고 커피도 팔고 빵도 팔아먹고 하려니까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런 창피한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정심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그런 불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잘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이제 뉴스가 또 도배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대통령이 오구장을 나가줘야 한다 치면은 뭐 서로 삐그덕삐덕 하면서 이렇게 날 것 같은데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나서 또 맞춰보는 이런 재미도 있겠네요. 어떤 판결이 날지. 여러분 하여튼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지금까지 마실TV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